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경영원 문근철입니다. 이번 66회에서는 원래는 대기업 내 그 종사하는 종업원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내용을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산업시대, 이 시대 속에서 자유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러한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내용을 바꾸게 된 이유는 우리가 현재 근대 산업사회 속에서 풍요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의 자유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이 자유, 뭐 당연히 우리가 잘 알 것 같은데 이 자유라고 하는 의미를 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하는 그러한 그 필요성이 좀 생각이 됐어요. 산업사회에서 자유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꼭 산업사회 문제가 아니고 자유, 본질적으로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 정부 초기에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는 그런 헌법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죠. 그만큼 이 자유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이러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조차 상당히 그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들은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거북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유란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들은 뭐 철학자라든지 뭐 여러 정치 철학자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한 각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터 드러커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그 산업인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그 자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드러커에 의하면은 이것은 재미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책임 있는 선택이다. 자유하고 이제 거의 동의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책임 있는 선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의미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동양적인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서구, 영국, 미국식의 어떤 그 전통 속에서 이렇게 축적이 되어 왔던 그러한 그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 신앙의 바탕 속에서 이제 자라났던 그런 개념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이브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 뱀의 꾀에 넘어가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이브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라고 하는 그 선택, 이 이후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랐었죠. 이것이 바로 자유의 출발점이다 하는 얘기죠. 무엄하게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 점이 있는데, 그러나 아담이 이브가 그러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뭐 유혹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간으로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었겠죠. 그것이 자유의 출발점입니다. 단 그러한 그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선택에서 오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달리 표현을 하자면은 내가 어떤 그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는 이것이 이제 자유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반드시 행복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벌을 받는 거일 수도 있고 내가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안개 같은 어떤 그 불확실성 속에서 헤매야 되는 그러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차라리 선택하지 않는 어떤 안전, 그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주위에서 보장을 해준다고 하면 그것이 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논할 때는 그러한 그 노예로서 주인이 다 모든 것을 보살펴주고 먹을 것 대주고 이러한 그 평온한 그러한 안전보다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이제 진정한 나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겁나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때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 최선의 상태라 하는 것은 이제 종교적으로 보자면은, 신앙적으로 보자면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 또는 그 윤리라고 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뭐 진리, 진실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 존재를 생각할 수가 없다라면 사실은 자유 개념이 아주 편협하게 이렇게 얇은 개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동시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나는 매우 불완전하고 나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자유라는 개념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좀 오래된 사례지만은 제가 존경하고 모셨던 어느 선배님이 산업화 초기에 이제 미국하고 어떤 그 산업적인 교류를 하면서 이제 전자 교환기 이 기술 관련해가지고 미국하고 어떤 클레임 문제가 생겨가지고 미국의 어느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됐던 그런 그 예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미국 법정에서는 반드시 선서를 하기 전에,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 전에 이제 선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바이블을 이렇게 손에 뭐 올려놓고 손에 대고 선서를 해라 하는 것을 법원에서 그렇게 명령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좀 장난기가 발동을 했는지 이 선배님이 나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이블은 나하고는 좀 의미가 없다. 이랬더니 그 법정 이제 판사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한 5분 당황해서 막 의논을 하더니, 그러면은 당신의 그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좋은데 당신의 그 신에 대해서 선서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사실은 종교가 없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또 더 당황해가지고 이제 한참 의논을 하더니, 당신 나라에서 유교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던데 그런 그 유교의 그 신에 대해서 맹세를 해라. 그래서 이제 또 이 선배님이 유교는 그 신을 믿는 게 아니다. 일종의 그 생활 전통이다. 뭐 하는 식으로 또 설명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당황을 더한 거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그 요구를 했느냐 하면은, 그렇다면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선서를 해라.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 법정에서 우리 같으면 사실 일종의 그 형식인데 그것을 가지고 당황을 했다 하는 그 얘기도 좀 상당히 좀 재미있는 사례이기도 하고, 근데 역시 이 사람들이 법을 적용한다 하는 것이 하나의 사법 질서인데, 이러한 그 제도, 이런 것이 이 종교적인 신앙심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그 전통 속에서 이것이 돌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유는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의 그 어떤 절대자 앞에서 상당히 불완전한 존재다. 그러므로 이 결정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을 최선의 어떤 윤리에다가 두고자 하는 노력, 이것이 요구가 되고, 이것이 안 됐을 그 어떤 정도에 따라서는 자기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자각에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자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유는 편하고 좋은 것이다가 아니고요. 자유는 나한테 아주 엄중한 것이죠. 선택에 따르는 그 책임, 이것이 바로 자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약함에서 생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생기는 것이 그럼 다 그 약함에서 생기는 거니까 별로 안 좋은 것이다 하는 느낌도 있지만은, 거기서 엄청난 그 창조, 다양성, 이러한 그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인간은 자유롭게 각 개인이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해답을 정해주고 그 해답에 따라서 나는 복종하고 하면은 편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자유가 아닌 것이죠. 그것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 그 어떤 통치자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똑같은 나약한 인간인데 그 사람이 절대적인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자체가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너도 틀릴 수가 있고 나도 틀릴 수가 있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틀리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누구나. 이런 속에서 자유가 생기는 것이다. 자유는 너나 나나 다 불완전하니까 이 속에서 뭔가 그래도 최선을 찾으려고 하는 그 어떤 윤리적인 어떤 기준 또는 신앙심의 바탕을 둔 기준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이 자유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흔히 어떤 지도자를 절대적인 지도자처럼 이렇게 대개 보면 전체주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죠. 독재자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사람들도 그 사람을 신인 것처럼 그렇게 무조건하고 아무 비판 없이 믿고 따르고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것은 일종의 전체주의 사회인데 이것은 자유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 근대 산업사회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역에서의 자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뭐 예컨대 아이스크림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 중에서 나는 이거를 좋아한다. A라고 하는 그 브랜드 어떤 그 종류를 좋아한다. 스트로베리를 좋아한다라든지 무슨 바닐라를 좋아한다. 그거는 자유사회나 뭐 자유가 없는 사회나 만약에 그 자유 없는 사회에서는 그 상품이 다양하지는 않을 테니까 조금 한계는 있겠지만 아이스크림을 골라 먹는 거에 대해서 뭐 누가 억압을 한다든지 하는 건 아니겠죠. 이것은 사회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 책임이 없는 선택의 영역 이것은 자유세계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구별하는데 아무 차이를 두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유의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회의 어떤 그 결정적인 영역입니다. 사회의 핵심 구성 영역, socially constitutive sphere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업사회 같으면 이것이 이 사회 핵심 구성 영역은 산업사회에서 뭐냐 하면은 바로 대기업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기업은 그야말로 사회 전체의 고용, 사회 전체의 어떤 경제적인 발전, 기업하는 자유, 그러니까 근데 그 속에 또 재산권 문제가 다 들어오죠. 그리고 이 기업을 열심히 했더니 대기업까지 됐다 하는 것은 이 사회를 이끌고 있는 기업가 정신 문제, 이런 것까지 그 대기업 속에는 다 들어가 있죠. 이런 결정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영역이 자유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되느냐 없느냐 이것이 자유체제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떤 그 다수의 어떤 합법적인 권리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그 선이 점점 자유의 영역을 침투를 한다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컨대 이 사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무슨 현재 우리 같으면은 예컨대 저런 게 있죠. 국가가 국민들한테 어떤 뭔가 인기 있는 정부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어느 정부나 다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책임의 한계를 벗어나가지고 어떤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그 환심을 살려고 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다수의 어떤 인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합법화해가지고 하는 그 권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이 그런 압력이 점점 커지면은 자유의 영역은 어떻겠습니까? 결정적인 자유의 영역은 점점 좁아지게 되겠죠. 이 그림은
그러니까 현대 산업사회 속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 산업사회, 이것이 자유스럽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임있게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회인지 자유체제 속에서 사는 것인지 하는 것을 사실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것을 결정적으로 구별을 해주는 것은 역시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사회 핵심 구성 영역, 이것이 자율적으로 자유 속에서 이것이 경영이 되느냐, 아니면 사회의 어떤 그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휘둘리느냐 하는 이런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그 부분은 하나의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그 조직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가 조직이 되면은 그건 자유사회고, 이것이 자유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하고 관계없이 마구 조직이 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자유사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책임감 있는 그런 결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제도화가 되는 법이 하나 생긴다 하더라도 나의 후배, 나의 자녀, 손자, 이런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가능성까지 지금 땡겨다가 마구 풀어서 지금 이렇게 잔치를 하는, 이건 일종의 나중의 가능성을 지금 땡겨다가 그 후배들을 잘 못 살리는 그런 무책임한 결정이 되겠죠. 이와 같이 제도를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이 자유가 바탕이 돼서 책임감 있는 그런 결정을 하는 이런 것이 자유체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결정적인 영역, 대기업의 영역,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선거를 18세에 한다든지 뭐 19세에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한 그 요건이긴 하지만 이것이 자유를 결정하는 요건이 전혀 아닙니다. 충분 조건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흔히 정치 만능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제가 이 대기업 문제를 중요하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이유도 이것이 바로 자유체제의 근간을 우리가 유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 결정적인 영역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잘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은 이 대기업의 자율,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나약한 존재고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모든 선택은 책임 있는 선택이 돼야 된다. 그렇게 지금 당장의 어떤 권력의 인기만을 위해서 선택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법이나 헌법이 아주 멋진 헌법으로 잘 되어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전혀 되는 것이 아니고, 역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근대 산업사회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거 시민정신,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체질화하고 이것이 교육이 잘 돼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공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도덕교육이라든지 하는 것이 너무 이 근대 산업사회의 시민정신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예컨대 조선 조식의 어떤 예절교육, 충효사상을 가르친다라든지 하는 것은 근대 산업 사회가 우리가 자유체제로서 이렇게 정착이 되는 데 있어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됐을 때 다루겠지만, 교육 문제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민 모두가 근대 산업 사회의 어떤 이 근대의 정신, 이것을 함양하는 것이 이 자유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